하나, 한일 양제국은 항구 불역할 진교를 보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를 확신하고 시정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들을 것. 하나,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로서 안전 강령하게 할 것. 하나,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확실히 보증할 것. 하나,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황실, 안녕과 영토 보존에 위험이 있을 경우 대한제국 정부는 속히 임기응변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을 것. 하나,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 제국 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않고 훗날 본 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을 제3국에 정립할 수 없을 것. 하나, 본 협약에 관련된 미비한 세조는 대한제국 외부 대신과 대일본 제국 대표자 사이에 임기 협정할 것. (1897년 10월 12일) 독립협회와 수구파가 연합하여 칭제건헌을 추진한다. 조선의 26대 왕 고종은 대한제국의 광무황제로 등극한다. 조선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반도의 서구 열강을 서로 견제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도입 추진하여 1898년 11월 2일 중추원 신관제를 공포하지만 수구파의 모략으로 좌절된다. 고종은 경무청과 친위대를 동원하여 독립협회 간부를 체포하고 개혁파 정부를 붕괴시킨다. 조병식을 중심으로 한 수구파는 독립협회의 운동을 탄압하고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산함으로써 사실상 수구파 내각이 대한제국의 새로운 내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수구파 정부는 국제 열강의 세력 균형을 이용하는 외교 전략보다는 친러시아 경향이 강하였다. 이에 일본은 제국의 대륙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을 러시아로 판단하고 러일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제국은 1904년 1월 대외 중립을 선언한다. 일본은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전쟁을 도발하여 서울을 점령한다. 그리고 2월 23일 대한제국을 위협하여 한일 의정서를 체결한다. 1904년 7월 군사경찰 훈령을 만들어 치안권을 박탈한다. 1904년 광무 8년 한반도와 만주의 패권을 둘러싸고 러일 전쟁이 발발한다. (1905년 11월 17일) 제2차 한일협상조약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한국 통감부를 설치하여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한다. 이른바 을사늑약이다. 광무 황제는 친일 내각의 붕괴를 시도하였지만 오히려 통감 이토는 박재순 내각을 해치하고 고종의 퇴위를 주장한 이완용을 발탁한다. 광무 황제는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만국평화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상소한 이상서를 부른다. 나는 오랫동안 그대를 지켜보았다. 그대의 충절과 훌륭한 기상은 이미 잘 알고 있다. 또한 지난번 종로에서 그대가 여러 백성들 앞에서 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에 심히 놀랐다. 나라의 인지 한 사람이 아쉬운 판국에 그대는 부디 자중자애 하도록 하라. 나의 마음도 심히 편치 않구나. 지난번 을사늑약 당시에도 내가 얼마나 심려했는지 그대는 알 것이다. 나라 잃은 것만도 뼈아픈데 그대 같은 나라의 동량들이 목숨을 그리 헌신작처럼 내던지니 내 가슴이 아려오는구나. 마음대로만 한다면 나 역시 어찌 단 하룬들 살아가겠는가. 황제폐하, 어떤 말씀을 드려야 저희들 가슴속의 한을 다 표현하겠습니까? 조선과 조선 백성들의 가슴은 이미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져 있습니다. 지난번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래 저희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소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나 폐하께서도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강령하셔야 합니다. 저들을 막을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는 듯합니다. 제가 내년에 폐하께서 정해주시는 동지들 헐버트와 같이 해외에 가서 목적한 바를 꼭 성취하겠나이다. 원수놈들의 무단 행위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이를 반드시 바로잡고야 말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얼마 후 광무 황제는 밀서를 이준에게 전달한다. 호머 헐버트 선교사, 상동 감리교회 진덕기 목사, 영국인 베델, 안창호, 종로 남대문 주변 시장 상인들의 도움으로 천신만고 끝에 경비를 마련한다. 이준은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서를 만나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휘종과 합류한다. 6월 15일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개막됐다. 이들은 6월 25일 헤이그에 도착한다. 호머 할버트는 스위스, 프랑스를 경유해 대한제국 대표들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방 언론사들과 접촉하도록 지원했다. 2월 28일 밀사는 항고사와 함께 문서를 회의 참가국 위원회에 보낸다. 같은 날짜 비공식 회의보 콩페랑스지의 항고사가 게재된다. 밀사는 회의를 주재한 러시아 대표,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표를 차례로 찾아가지만 면회를 거부당한다. 개최국인 네덜란드 외무장관에게도 면회를 요구하지만 역시 거절당한다. 일본, 영국의 방해와 서구의 방관으로 대한제국 대표들은 회의 참석과 발언을 모두 거부당한다. 다행히 7월 8일 한국 대표들은 평화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국제주의재단 집회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휘종은 유창한 프랑스어, 영어, 러시아어 실력으로 대한제국의 비통한 실정을 대한제국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강연한다. 이휘종의 프랑스어 강연 외에 역시 스테드의 알선으로 미국에서 한국 독립을 위해 활동하던 윤영구와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가 영어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강연을 했다. 이들의 연설 내용은 세계 각국 언론에 보도되어 주목을 끌었으나 대한제국의 처지를 불쌍히 여길 뿐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7월 14일 투스케에 있던 드용 호텔에서 이준이 사망한다. 10월 18일 만국평화회의는 사실상 대한제국을 철저히 외면했고 패회했다. 슬프고도 슬프다. 이내 신세 슬프도다. 이국 만리 이내 신세 슬프고도 슬프도다. 보이는 눈 쇠경이요 들리는 귀 막혔구나. 말하는 입 벙어리요 슬프고도 슬프도다.
이내 신세 슬프도다. 보이나니 까마귀라. 우리 조선 어디 가고 외놈들이 득실하나. 우리 인군 어디 가고 외놈 대장 활개치나. 우리 의병 어디 가고 외놈 군대 득실하나. 이 내 몸이 어이할고 어디 간들 반겨줄까. 어디 간들 반겨줄까.